경제가 이렇게 쉬울 수 없다. 경제가 이렇게 시원할 수 없다. 경제가 이렇게 색다를 수 없다. 경제 직설 지금부터 출발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최영환 경제평론가 김영롱 앵커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연휴 잘 보내셨죠? 아유, 뭐 연휴 내내 방송 있어가지고 이거 어디 다녀오셨어요? 왜 이렇게 바쁘세요? 검해지셨어요? 그러니까요. 분장을 잘못했어요. 휴가 다녀온 줄 알았어요, 저는. 네, 그러니까요. 자, 오늘 예고해드린 대로 자동차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릴 거예요. 그 자동차도 중형차 시장에 요즘 굉장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주제가 준비되어 있을지 지금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주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전세 역전 중형차. 네, 아마 월세로 바뀌었나? 아, 야재 개그 하지 말라고 진짜 그래. 이 아재 개그 정말 언젠간 사라지겠죠. 왠지 새 아이분들은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아요. 되게 좋아해요. 네. 자, 오늘은 저희가 중형차 시장이 전세가 역전되고 있다고 하니까 과연 어떤 이야기인지 한번 이야기를 풀어가 볼 겁니다. 근데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실 텐데 최근에 이 말리부, 예. GM 대우에서 나오는 말리부, 그리고 르노 삼성에서 나오고 있는 SM6 예. 굉장한 인기를 끌고 있죠. 일단 말리부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김영롱 앵커가 굉장한 관심을 갖고 있다고 들었어요. 그럴 것 네. 같아요. 네. 저도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는데 예. 약간 거슬렸던 게 있어요. 왜요? 뭐요? GM 대우가 도대체 언제적 얘기입니까? GM 대우가 쉐보레지, 쉐보레. 아, 죄송해요. 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은 네, 이제 GM 대우를 네. 알고 계실 텐데 이제 쉐보레에서 9세대 올류 말리부가 나왔어요. 네. 그런데 지금까지 이제 GM 대우서부터 해서 쉐보레까지 특징이 뭐였냐면 뭐였습니까? 무겁고 연비 안 좋고 강력한데 비싸. 맞아요. 강력한데 비싸. 맞다. 네, 그러다 보니까 네. 이게 이거 차 안전하고 좋은지는 알겠어. 그런데 네. 막상 내 돈 주고 사려다 보면 결국 소나타, 맞아요. 그치. K5 네.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옵션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협소했고 네. 과연 이게 중형차에 들어갈 재질인가 싶을 정도로 인테리어가 약간 좀 애매모호해서 투박했어요. 네. 솔직히 그치. 말해서 네. 지금 네. 싼티 났어요. 싼티가 났는데 네. 이번에 풀체인지된 9세대 신형 말리부 같은 경우에는 이런 단점들이 많이 보완이 됐던 오. 거예요. 가장 큰 메리트가 우선적으로 가격 경쟁력. 가격 아, 경쟁이요. 그러니까 네. 지금까지는 비싸서 이 돈 주고 이 돈은 못 사겠다라는 생각이 있었다가 이번에만큼은 많이 싸졌는데요. 실제로 2,310만 원에서 3,180만 원 네, 사이에서 맞아요. 책정이 됐어요. 네. 근데 이게 왜 놀라운 가격이냐면 소나타 1.6 터보가 네. 2,370만 원 정도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네. 말리부 1.5 터보가 이거보다 60만 원이 싼 2,310만 원. 아, 비슷한 체급에서 더 예. 저렴하다. 아 그리고 네. 소나타보다 쉐보레 차가 싸다는 건 사실 말이 말이 상상조차 잘안 맞아요. 되거든. 네. 못했던 거였거든요. 네. 모든 차급에서 같은 차급이면 레지스트- 현대차보다 네, 그치. 쉐보레가 더 비싸요. 맞아요, 쌌어. 맞아요. 근데 네. 이번만큼은 제일 하단 트림에서는 더 싸게 책정을 한 거예요. 방금 이야기하신 것처럼 포스코 초강력차 강판 말씀하실 거죠. 예. 그게 뭐냐면은 네. 지금 현대차하고 포스코하고 현대제철하고 포스코하고 요 강판 가지고 네. 물 밑에서 자존심 싸움 붙었다. 아 강판으로. 우리께 더 튼튼하다고. 네. 그래서 먼저 사실 쉐보레가 자존심을 긁은 게 있어요. 뭐예요? 포스코 네. 강판 쓴다. 네. 니네 거보다 세다. 예. 좀 진짜 홍보를 많이 했고 네. 이것 때문에 안전성에 대해서 안정성은 워낙 쉐보레에서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현대기아차보다 많이 우에 기존까지 있었는데 네. 포스코 초고장력 강판을 쓰고 나서 더 강해졌는데 가벼워진 거예요. 가벼워진 아, 거지. 그게 중요하죠. 이전보다 네. 한 136kg 정도 가벼워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연비도 더 높아진 거예요. 오. 지금까지는 쉐보레가 연비에서 진짜 안습이었거든요. 맞아요. 밀렸거든. 네, 밀렸었는데 계속. 이번 같은 경우에는 1.5 같은 경우에 리터당 한 13km 나온다고 하니까 오. 이 정도면 상대 할만하죠. 네, 쉐보레에서 지금까지 연비의 최강자는 스파크 한 대였죠. 그렇죠. 그쵸. 네. 스파크 한 대였죠. 그렇다고 말리부 타려는 사람이 스파크를 타진 않아요. 안 그런데 치. 스파크도 사실 모닝에 비해서 되게 무겁거든요. 그렇지. 아, 모닝에 비해서 네. 무겁다. 그러다 보니까 야, 많이 야. 밀렸었는데 애매하구나. 이번 예. 같은 경우에는 뭐 안전성도 잡았고 연비도 잡았고 네. 가격 경쟁력 같은 경우에도 좀 상대적으로 좋은 모습이었고 네. 또 한 가지 특징적인 게 이번에 쉐보레에서 나온 거는 두 가지 1.5와 2.0이 있는데 네. 둘 다 터보예요. 어. 자연 흡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중형차 우리나라에서는 중형차면
야 2.0 가솔린 자연 흡기지. 그러니까 터보를 별로 인정을 안 해줬었거든요. 네. 그런데 현재 1.5 터보 뭐 출력이나 마력 같은 경우에 2.0 가솔린 자연 흡기 수준까지 네. 수치가 올라오다 보니까 쉐보레 측에서도 한번 난 바꿔보겠다. 지금까지 자연흡기의 고정관념을 중형차 시장에서 한번 깨보겠다. 자, 아마 얘기를 많이 여기에서 하더라고요. 그 최환 평론가의 이야기가 들어가면 조금 더 좋은 정보가 될 것 같아요. 네. 예. 이 자연흡기라는 게 사실 우리가 전문 용어 쓰지 말고 그렇죠. 어찌됐건 터보 엔진을 달아서 이 엔진 사이즈를 줄였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배기량에 대한 고정관념. 그 배기량에 대한 고정관념이 깨져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중형차는 배기량 2000cc를 당연시 여겼죠. 네. 당연시 여겼는데 요새는 소형차나 탑재될 만한 1500cc급 네. 요 부분도 아주 자연스럽게 탑재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예전에 2000cc, 1500cc 이 생각했던 배기량이 깨져버린 거야. 이게 트렌드가 돼버렸어. 네. 그렇죠. 트렌드가 돼버리니까 기존의 그 시장을 점유하고 있던 현대기아차가 자기 갈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렇죠. 네. 여기서 실수가 있었던 거지. 네. 그래서 큰 힘을 얻기 위해서 방금 말씀하신 터보차죠. 네. 이거 붙이고 디젤과 하이브리드 버전까지 출시가 됐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상황은 그러니까 소나타조차 연료 종류 배기량 단에서 여러 가지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네. 이건 누가 도발했느냐? 바로 쉐보레가 있다. 그렇죠. 아. 그러니까 소나타 같은 네. 경우는 지금 애매한 거예요. 자연흡기로 보통 다 이제 라인업을 깔아놨는데 네. 오케이. 대세가 다운사이징에 대세가 터보 달고 하다 네. 보니까 또 터보도 내놔야 되고 그리고 하이브리드 하던 거 있으니까 하이브리드 네, 네, 내놔야 네. 되고 그러니까 이게 막 엄청 세분화됐어요. 지금. 맞아요. 그런데 분명히 엔진은 세분화됐는데 지금 나왔던 사진처럼 네. 디자인은 그대로예요. 디자인은 더 좋아졌죠. 뭐 좋아지긴 했는데 소나타 하면은 그대로 소나타. 현대차 얘기하는 거야. 소나타. 그리고 K5 하면 그냥 K5 K5예요. 요. 그쵸. 길거리 돌아다니면서 우리가 소나타 K5 보면서 저거 하이브리드 저거 뭐 자연흡기 구분 안 저거 하지. 그거 구분 잘 안 돼요. 그럼. 그쵸. 어차피 디자인은 똑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있었던 중형차의 소비자들은 너무나 지루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너무나 지루하고 막 그 뭐라고 하죠? 굉장히 새로움에 목말라 있었어요. 그러니까 약간 우리나라 그게 있어요. 네. 소나타나 K5를 워낙 많이 타잖아요. 네, 근데 택시 차종이 다 뭐예요? K5 소나타. K5가 네. 그러니까 너무 다 똑같은 거야. 싫어하구나. 맞아요. 그렇지. 색깔만 다르지. 그러니까. 내가 차는 타가 택시인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데 이번에 네. SM6나 네. 쉐보레 말리부가 이렇게 새롭게 좀 경쟁력이 있게 나오다 보니까 나는 좀 다른 거 타고 싶다. 그렇지. 나는 니즈가 나타나면서 그럼 그 니즈가 얼마나 되는 거죠. 반영이 되고 있는지 말리부 판매량으로 증명이 되는 거죠, 지금. 사전 계약부터 얘기를 드릴게요. 네. 왜냐하면 이제 출시가 된 지 2달 됐고 네. 새롭게 이제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볼 수 있게 된 지 한 달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렇죠. 사전 계약 대수로 하면 3주간 사전 계약을 받았거든요. 네. 3주. 3주. 3주 동안 15,000대 이상이 계약이 됐어요. 계약이 물론 됐어. 이게 판매와 직결된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네. 다른 차 같은 경우에 SM6도 10,000대 넘어가는데 한 달이 걸렸거든요. 네. 그렇죠. 그런데 여기는 한 주 만에 15,000대가 팔리는 모습이었고 실제 이제 판매량으로 한번 해보면 네. 사실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았었고 그렇죠. 아직도 소나타가 지난달에 8,500대 정도 팔면서 네. 독보적인 1위긴 해요. 네. 네. 그런데 변화가 있다는 것이 점유율 간의 변화가 생기고 있는 거예요. 올류말리부 같은 경우에 지난달에 3,440대가 팔렸거든요. 그런데 네. 이게 전년 동월에 비해서 네. 170%가 증가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마어마하다. 속도 자체가 만약에 이번 달 또 책정해 보면 아마 더 높아져 더 있을지도 높아졌을 수 몰라요. 있죠. 예, 예. 신차 효과 때문에. 그 말리부가 제가 5월 자료를 보니까 말리부의 그 판매량 증가 속도가 200%대였어요. 230%인가 그랬고 SM6가 한 50%. 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가했죠. 근데 소나타는 20% 정도만 증가했고 분명히 이렇게 좀 전세가 역전되는데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있죠. 네. 자, 절대적 제왕 현대 기아차 지금까지. 제왕의 자리였어요. 네. 사실 점유율을 보면요, 둘 다 합쳐서 76.9%예요. 76.9%. 떨어진 게 76.9%야. 독보적이네요. 그래도. 독보적이야. 네. 그래도 독보적이야. 그런데 이것이 차츰차츰 무너지고 있다. 자, 이제 말씀드릴게요. 자, 국산차와 수입차를 합쳐서 국내에 팔리는 차종 수 몇 네. 개 종이나 될 것 같아요? 550여 종이 넘어요. 아, 그렇게 많아요? 사실 그래. 네, 우리나라에. 그리고 와. 수입차만 500종, 해마다 60에서 70종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다 어디 굴러다니는지 어디 굴러다니는지 그러니까요. 모르지. 네. 하여튼 굴러다녀. 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가장 독보적인 게 현대기아차야. 그러니까 사실 현대기아차는 다른 데서 이렇게 움직이는 게 웃기기도 해. 애들이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네. 그런데
이게 뿌리에서부터 흔들리기 시작해요. 자, 그 판매량이 있으니까 그거 한번 봅시다. 네. 판매량 보면요.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이 이렇게 떨어진 거예요. 완전히 곡선을 이렇게 그려요. 보시다시피. 네. 현대기아차 연도별 내수 점유율인데요. 네. 자, 한때 82% 그러네. 막 올랐다가 이야. 2015년에 뚝 떨어졌죠. 네. 자, 그래도 78%예요. 아이고. 자, 근데 왕의 자리가 위협을 받는 이유가 있습니다. 네. 근데 우리가 아까 그 점유율에서도 참고는 해야 될 게 네. 저기서 상당 부분을 택시와 택시야, 렌트카 렌터. 그렇죠. 그렇게 하는 거야. 차지하고 있어요. 맞아요. 그렇다 보면 음. 일반 소비자들이 구매하는 점유율은 더 떨어질 수 있죠. 그래서 이번에 역전됐다는 실제로 그 말리부한테 네. SM6한테 소나타가 밀렸다. 어. 이제 소나 타고 다녀야겠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또 순간적으로 방심하면 아재개가 나오니까 자, 변화는 이미 작년부터 시작이 됐어요. 네. 왜냐하면은 그 팔리는 차종이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상반기에 중형 세단 감소가 전년 대비 7% SUV가 20% 이상 상승하면서 세단 자체 인기가 떨어지기 시작한 그쵸. 거예요. 맞아요. 세단 자체 떨어졌어. 그래서 사실 이 말리부하고 SM6에 나오니까 시급하게 준비해가지고 4월달에 2017년 형이 나온 거예요. 맞아요. 네, 맞아요. 이게 말이 됩니까? 네. 올해 2016년 4월인데 이게 말이 안 되죠. 그만큼 급한 거예요 지금 네. 상황이. 그래서 사실 근데 경쟁차들이 한국에서 소비자들한테 어필을 할 때 제일 애먹는 게 뭐냐면 소비자들 몸이 이미 소나타에 익숙해져 있어. 그걸 깨고 나서 자기 걸 어필해야 돼. 맞아, 네, 맞아. 맞아요. 그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럼요. 그런데 이미 작년부터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이 뭐랄까 소나타에 익숙해진 몸이 벗어나기 시작했어요. 소비자들이. 네. 그러면서 이게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더 이상 기준은 소나타가 아니다. 아 맞아요. 그러니까 네. 인테리어도 옵션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소나타에 너무 맞춰져 있고 네. 우리 얘기하는 것 자체가 중형차 얘기할 때 그렇지. 중형차 시장이라고 안 하고 소나타 소나타급 시장. 맞아요, 소나타급. 맞아요. 소나타급이야. 뭐 네. 2차 뭐 쉐보레 뭐 소나타급이야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뭐냐면 이제 그 경쟁사들이 지금 그 판매할 때 마치 프로야구에서 원정 경기 가는 것 같단 네. 말이야. 네? 그래서 상대방 구장 가가지고 싸우는 맞아요. 그런 기분이었다가 지금 바뀌고 있다. 그래서 지금 기존 중형차의 적당함이 아니라 새로운 불에서 놀자. 저기 그 삼성 르노 삼성의 사장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현대가 만들어 놓은 곳에서 놀기보다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겠다. 그래서 르노 삼성에서 SM6가 처음 나올 때 박동흠 부사장인가? 네. 그 사람이 연설을 하면서 우리는 소나타와 K5와 경쟁하는 게 아니라 폭스바겐 파사트와 경쟁하는 이런 그렇지. 식으로 이야기를 바로 했었어요. 그거예요. 네. 상대방이 놀고 있는 그 물에 가지 않겠다. 네. 까마귀 노는데 백로 안 그렇죠. 가겠다 이 네, 얘기거든. 그렇죠.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현대기아차가 위기예요. 대응을 어떻게 했냐면은 네. 나 이거 맞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중형차 있고 아까 소나타 소비자들이 몸에 익숙한 거 그걸로 먹히지 않으니까 접근 방식을 여성 운전자와 어린이로 바꿨어요. 네. 이건 마침 뭐냐면은 이 전통적인 인파이터에서 아웃복서로 아하. 변신하는 거지. 아하, 네. 이렇게 바뀌면서 지금 기준을 소나타에서 자기들도 이제 변신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제가 이 소나타와 K5의 위협적인 존재로 말리부만 있지 않다는 걸 또 말씀드릴게요. 네. SM6가 그럼요. 최근에 또 출시가 됐는데 저 먼저 나왔잖아요. 그렇죠. 더 네. 먼저 나왔는데 그 인기가 굉장히 많고 제가 그래서 디자인을 한번 비교를 해봤어요. 네. 지금까지 너무나도 중형차의 딱 두 종류. 사실 같은 파워트레인 쓴다고 가정을 했을 때 소나타와 K5 같은 차종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네. 중형 세단으로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은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렇잖아요. 소나타 K5 같은 파워트레인. 아 같은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정말 새로운 신차가 나온 거죠. 지금 보여지고 있는 이 SM6가 바로 그건데 네. 보세요. 어떠세요? 섹시하게 생겼다. 이게 유럽에서 탈리스만이라고 해서 맞아요. 그 또 이름으로 좋은 지금 차예요, 유럽에서 탈리스만. 이미 유럽의 어떤 좀 고급 트림으로 출시가 된 상태에서 우리나라에서도 같은 디자인으로 출시가 된 건데 뭔가 우람하지 않나요? 예. 일단 크기는 같지만 굉장히 웅장하고 앞부분의 디자인이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맞아요. 디자인은 사실 개인적인 평가긴 한데 지금까지 있었던 그 SM5 디자인은 저는 별로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리고 좀 단순했어요. 네, SM 단순하기도 디자인으로. 하고 그런데 이번에 실내 인테리어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SM6가 실내 인테리어가 굉장히 고급스럽게 나왔습니다. 예. 보세요. 오. 고급 차에만 뭐가- 적용이 되는 뭐가 있- 퀼팅 시트. 네. 자, 이렇게 한 땀 한 땀 물론 장인이 딴 건 아니겠죠. 저걸 어떻게 장인이 땄겠습니까? 공장이 예. 땄는데
그래도 저런 퀼팅 시트가 들어갔다는 거. 그리고 지금 센터페시아에 보시면은 거의 태블릿 PC만한 맞아요. 그러네. 예, 커다란 게. 조작판이 있어요. 이 와우. 조작판으로 뭐 음악 들을 수 있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조작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들어갔다는 거 굉장히 젊은 감성에 맞춰졌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내가 아까 섹시해 보인다 그러잖아. 섹시한 남성. 야, 맞아요. 야, 섹시한 남성으로서 SM6가 제대로 먹히고 있는 거라는 생각이 네. 드네요. 제가 근데 SM6랑 뭐 말리부 현대차 중형차를 이야기한다고 해서 스펙을 한번 비교를 해볼까 했는데 네. 아무리 생각해도 정말 사람들이 스펙 갖고 그렇게 살까? 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첫 번째는 아무래도 가격. 가격. 그렇죠. 두 번째는 한 연비. 네. 뭐 그 세 정도. 번째가 한 스펙. 그리고 중형차 살 때 중형차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패밀리카로 사잖아요. 그쵸. 그러면 그쵸. 승차감, 네. 그리고 가격, 연비 이 세 가지 정도만 볼 것 같은 거예요. 네네네. 제가 이 문장을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한번 이거 이해할 수 있나 한번 들어봐봐요. 머리가 아, 나빠. 시험 보고. 아니에요. 시험까지는 아니고. 긴장되네요. 자, 역시 SM 슈퍼카 타는 사람은 달라. 달라. SM6에 대한 평가예요. 예. 자, 2.0 GDE 엔진은 게트락의 최첨단 7단 습식 듀얼 클러치 변속기와 조화를 이루고 서스펜션은 맥퍼슨 스트럿과 어댑티브 모션 링크가 적용됐습니다. 뭐래니?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뭐래니? 과연 이런 스펙을 사람들이 따져서 정말 사겠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생각을 해도 잘 뻔. 네, SM6가 매력적인 이유가 스펙 같아 보이지는 않는 거예요. 일단 우리나라 중형차 시장에서 웬만한 중형차들 굉장히 잘 만들었어요. 그래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시승기를 보더라도 이쪽에서는 소나타 그 승차감이 좋다, 이쪽에서는 뭐 K5가 좋다, 이쪽에서는 또 SM6가 좋다 이렇게 엇갈려요. 네네. 그 말은 다시 말하자면 승차감이 엇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네.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엇비슷한 퀄리티를 갖고 있다면 네. 그 기준이 뭐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가격과 연비가 되는 거죠. 그치. 그런데 일단 연비도 아까 말리부가 13km 13km. 정도, 네. SM6도 한 12km 정도, 거기에다가 소나타나 K5도 그 언저리예요. 언저리야. 그럼 연비도 큰 비슷해. 차이가 안 나. 뭐예요? 이제 그럼 가격 가격이지. 남죠. 가격 남는 거죠. 예. 그런데 이 가격도 SM6도 2,100만 원에서 3,200만 원 사이 정도 사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예 가- 노리고 대놓고 노린 거예요. 그렇죠. 현대 기아차를. 네. 이제 현대 기아차만 살 이유가 없어졌어요. 없어진 거지. 네. 뭐 얘기하시려고 그랬던 저 얘기해도 돼요? 야, 그러면? 얘기하세요. 네. 일단 먼저. 그러니까 가격이 이제 비슷해졌어요. 연비도 비슷해지죠. 그러면 우리가 차 살 때 인터넷으로 쇼핑하는 거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차 사러 가잖아요. 근데 네. 현대기아차가 지금까지 또 좋았던 것 중에 하나가 실내 공간이 굉장히 넓었어요. 그렇지. 맞아요. 같은 차급이었을 예, 때. 예, 예. 쉐보레 같은 경우에 그전 말리부 보면요. 이게 중형차인가 준중형차인가 싶을 정도로 맞아요. 뒷자리가 막 무릎 닿고 그랬었거든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번에 아예 디자인을 싹 바꾸고 하면서 SM6는 원래 SM은 뒷자리가 넓었고 맞아요. 말리부 같은 경우도 이번에 뒷자리가 굉장히 넓어졌어요. 넓어졌다. 그러니까 이것까지 이제 평준화가 된 거예요. 더 이상 현대 기아차가 제왕의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네. 그렇죠. 상황이. 그렇죠. 네. 옵션 이야기도 있어요, 혹시? 옵션도 그러니까 이게 현대기아차 미안합니다. 네. 옵션 장난이 좀 많아요. 사실 그래요? 이것 때문에 욕을 몰랐네. 많이 먹었었어요. 네. 그러니까 옵션 처음에 깡통차로 시작했을 때는 분명히 싼데 네. 기본 점점, 옵션을 막 이렇게 넣다 보면 맞아요. 이거 외제차값? 막 이렇게 아, 나오는 그렇지, 거예요. 그렇게 막 근데 맞아요. 상대적으로 쉐보레 같은 경우에는 기본 옵션으로 넣어놓은 게 많아.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옵션 장난이 그나마 자유로운 거죠. 물론 쉐보레도 있어요. 네, 그렇죠. 이거 넣고 저거 넣고 하다 보면 막 300만 원 뛰고 하는데 네. 기존의 차들보다는 좀 낫다 싶은 거죠. 자, 표현을 장난이라 표현해서 좀 장난스럽긴 한데 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한테 딱 필요한 것들 네. 이런 것들을 잘 정직하게 권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오해를 받았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까지는 제왕 자리를 독점적으로 갖고 독점적으로 있었기 가지고 때문에. 있었지. 자, 이제 그러면 중형차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결론을 내려볼게요. 먼저 네. 어느 분부터 하실까요? 자, 저부터 네. 하겠습니다. 자, 현대 기아차보다 르노 삼성의 SM6 네. 그리고 그 쉐보레의 말리부가 현재 유리한 딱 하나 이유가 있습니다. 뭔지 뭔가요? 아십니까? 어떤 거예요? 절실함입니다. 맞아요. 절실함. 현대 기아차는 제왕의 자리에서 절실할 게 없어. 네. 필요가 없어. 그런데 그 절실함 때문에 이번에 꼭 시장을 넓히지 않으면 죽는다. 맞아요. 그 절실함 때문에 네. 이게 이번에 분명히 유리한 것이 딱 하나다. 그래서 한마디로 정리하겠습니다. 절실함의 차이가 승리를 좌우한다. 거의 이거 멋있네요. 라면 먹고 마라톤 뛰는 기분이에요. 그렇죠. 네. 평론가님이 난 더 절실해 보이는데. 너무 감정이 자, 입을 김영롱 했어요. 앵커는요? 저는 굉장히 단순하고 고리타분하지만 네. 딱 이 말로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형차
게임 체인저 말리부. 오케이. 확실히 아, 게임 체인저 역할을 지금 해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실제 이제 수치가 나온다면 네. 그리고 택시 렌트가 빼고 본다면 승부 가능하지 않을까. 이번만은 좀 바뀔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케이. 네, 저도 비슷한 생각입니다. 이제 정말 한눈에 봐도 새로운 신차가 출시된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뭐 K5 두 개 얼굴에 7개 심장? 7개 심장 느낄 수 있어요? 그렇죠. 155마력, 160마력 느낄 수 있어요? 못 느껴요. 네, 네. 그런데 이번엔 정말 외관도 그렇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정말 새로운 신차가 등장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중형차 시장은 정말 판도가 변하지 않을까. 그리고 변했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도 있습니다. 네. 소비자들의 넓은 선택권을 위해서요. 그렇죠. 네. 한눈에 새로운 차가 출시됐다. 한눈에 아유, 새로운 차가 출시됐다. 둘 다 카피가 아주 굉장히 멋있네요. 자, 오늘 이렇게 중형차 시장이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짚어드렸고요. 아직 우리가 미래는 모르지만 현재까지 변화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꾸준히 저희 경제직설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최하원 경제평론가 그리고 김영롱 앵커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